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룸을 연결해서 국제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금표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금표입니다. 네. 자, 이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가요. 네네. 중국인 남성과 동성 결혼을 했다면서요? 네, 동성애자인 스미스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가 최근에 중국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어허.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스미스 총영사가 최근 휴가를 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남성 루잉중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총영사관은 두 사람이 몇 년간 사귀어왔다고 전할 뿐 총영사의 배우자가 된 루잉중의 신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총영사는 지난 2014년 9월 상하이 총영사로 부임해왔습니다. 이들은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 벗어나 동성애 운동이 활발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결혼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남성 2명의 동성 결혼을 허용해달라는 첫 소송에서 혼인 당사자를 남녀 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법규를 들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는 바 있습니다. 네, 나름 이게 좀 놀라운 소식이군요. 네네. 네, 다음 소식 한번 보죠. 이 호주의 네네. 담배값 소식인데요. 네네. 호주의 담배값이 2020년이 되면 네네. 한 갑에 3만 5천 원이나 된다고 하는 이게 또 이것도 놀랄 소식이 하나 있군요. 네네. 네, 호주는 지금도 담배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네. 호주 담배값은 해마다 꾸준히 올라 2020년이 되면 한 값에 무려 3만 5천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내년 9월부터 4년간 담배 소비세를 해마다 12.5%씩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25갭의 담배 한 갑 가격은 2만 2천 원입니다. 4년 후면 가격이 3만 5천 원 정도가 되며 담배값의 75%를 세금이 차지하게 됩니다. 네. 또 호주 정부는 입국대 면세 담배 허용치를 현행 10개비에서 25개비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앞으로 10년간 24조 3천억 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 정부는 흡연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담배 가격 인상이라며 지난 20년간 이뤄진 담배 소비세 인상은 흡연 인구의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보다 뭐 한 50배 이상 가격이 되는군요. 네, 놀랍습니다. 엄청 비싼 가격입니다. 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일본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의 절반이 재택근무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마인치 신문이 최근 일본의 주요 1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58개사로 전체의 48%에 달했습니다. 네. 재택근무를 검토하고 있다는 회사 30개사를 합치면 전체 73%에 달합니다. 재택근무 도입은 아이를 키우거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사원들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이직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확충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재택근무 채택회사들은 육아 등으로 단시간 근무밖에 못하는 사원들이 재택근무로 풀타임 근무가 가능해졌다며 교통비와 사무실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들의 노동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여전히 기업들의 과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네. FM 94.5MHz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의 퇴근길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네,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신원항 중앙입양원장을 모시고 입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중앙입양원에서 입양 가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시다 보면 이 어린이날의 의미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회가 어떠신가요? 네. 어린이날은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또 번영되는 사회로 가꾸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역시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죠. 또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그 오는 7일에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중에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입양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정부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 그 기념 행사를 5월 7일 토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행사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입양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아이들 모두가 직장 또 학교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평일에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토요일인 5월 7일로 앞당겨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행사는 고양시에 있는 어울림 극장에서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석하시면은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축제와 같은 분위기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참고로 아무나 참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러면 뭐 청취자 여러분 혹시 5월 7일에 좀 뜻깊은 가족 모임을 갖고 싶다. 그럼 이 행사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양의 날 낯선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건가요? 우리 한 그 자녀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사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주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시는 입양 부모님들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도 하고 또 축하도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입양되어 가지고 행복하게 자라는 또 친구들, 동료도 많이 있구나 이래서 또 위안받는 이러한 자리가 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입양이 정말 힘든 일인데 힘든 결정이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 모두가 감사하는 자리다. 사실은 모두가 감사해야 되는데 대표해서 감사를 해 주시는 거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5월 11일 입양의 날 어떻게 지정이 된 건가요? 당초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사회 공동체로서 하나씩 좀 이렇게 맡아서 잘 길러주자 이런 차원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그 11일이니까 한 가정마다 한 가정이죠. 또 한 아이를 입양해서 행복하게 해주자. 그래서 이게 법률에 의해서 입양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벌써 11년 전인 2006년부터 진행해서 벌써 11번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11일에 개최하는 게 좋은데 이 다 여러 가지 가족 단위로 즐기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7일로 이렇게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네. 주말에 하는 건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가족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엄마 아빠 일터에 가고 아이만 혼자 올 수도 없고 많이들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인 이유는 10일 한 가정마다 한 아이를 입양하자. 이게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원장님께서도요. 이 신원항 원장님께서도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키우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원장님도 저 입양 가족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더 이 입양의 날이 뜻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날 저희 막내와 같군요. 그 행사 때 그 엄마하고 꼭 참석하게끔 이렇게 지금 아이한테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양 가족들이 그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이날 이렇게 나와서 좀 즐기고 또 아이고 이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가 이게 잔치판을 열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좀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입양의 날 행사는 잔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제이고, 그러니까 입양 가정들을 이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치하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입양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원장님도 입양 가족이라고 하시니까 좀 제가 짠한데요. 그 입양의 계기를 좀 여쭤도 될까요? 우리 집사람이 그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유달리 이제 정이 가는 사람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아이들 중에 유달리 이게 눈에 밟히고. 그래요. 유달리 정이 가는 그런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지금 막내 이제 동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가정에서 자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기르면 좋지 않겠는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막내 기르면은, 우리도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한 35년간 근무하고서 연금 받는데, 이거 가지고 뭐 저희 집사람하고 또 우리 막내하고 이렇게 나눠 쓰면은 뭐 대학까지는 충분하게 힘들지 않게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모님이 권유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살 때 지금 막내 아들 입양하신 거고. 아까 중2가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0년 넘게 이제 키우고 계신 거군요. 근데 정말 이 쉽지 않은 실천을 직접 하고 계신데요. 15살입니다. 그럼 지금 입양 부모시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입양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입양 어떤 건가요?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고들 그럽니다. 또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년 이렇게 기르면서 보니까 이건 내가 낳은 아들과 아주 똑같다는 그런 우리 아이가 뭐 어떤 때 좀 장난을 쳐서 좀 뭐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럴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참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부모 심정이 그렇죠. 이게 참 사람 노릇을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애틋한 마음 있죠. 뭐 이러다가도 또 뭐 학교에서 조금 뭘 점수 좀 잘 받았다. 뭐 어떤 선생님한테 칭찬받는다. 뭐 이런 기쁨이 있을 때는 뭐 엄청나게 이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참 분명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자녀로 인하여 얻는 행복함, 이거는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네, 네. 이거 얻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비교할 수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입양한 자식은 내 속으로 낳은 아이가 똑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똑같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아까 입양의 날도 처음 들으신 청취자도 계실 것 같은데 벌써 11주년인데 네, 네. 또 이 중앙입양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홀트 아동복지 그럼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네, 네. 중앙입양원 어떤 기관인가요? 네, 이제 4년뿐이 안 됐으니까, 네, 뭐 또 기관도 우리 큰 기관이 아니고,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나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 또 혼혈아 우리 애들들이 그 국내외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네. 또 이러한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고 이제는 50대, 60대, 그렇죠. 40대 이렇게 돼 가지고 많이 우리 한국을 모국을 방문합니다. 네. 근데 이들이 방문해 가지고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엄마를 만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겠죠. 아빠를 만나고 싶은 겁니다. 네.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굴 닮았을까? 네.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내 성격은 또 왜 이럴까? 이런 심정으로 참 친부모 만나고 싶은 이 심정은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 네. 그래서 중앙입양원이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입양인들이 자기 친부모를 찾는 것을 네.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만들어진 지, 세워진 지가 4년 됐으면 네네. 사실은 입양은 그 이전에 하신 거군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시다가 이제 중앙입양원장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네. 예,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입양원의 가장 큰 역할,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를 도와주는 것. 자, 구체적으로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벌써 50년대, 60년대니까 60년 전 네. 예, 이러한 관련 서류가 많이 있는데 이게 30만 명이라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정보화 시대 때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네. 어떤 사람이 찾아달라고 그러면은 누구다 딱 나오면은 이분은 언제 어디서 또 그 부모님들은 누군지 이런 내용들이 그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 서류 네. 중에서 친부모를 찾기에 좋은 그러한 정보들을 다 이걸 뽑아가지고 네. 데이터베이스로 우선 구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찾아주고 또 하나는 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네네. 입양이 됐는데 그 보육원에 입양되기 전에 또 자료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자료들도 우리가 보육원 아동보육시설하고 협조해서 찾아가지고 네. 데이터베이스로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이 상당히 큰 일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그러면은 40년 전, 50년 전에 네. 그 입양을 보내신 그 엄마 또 아버지의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디 사시고 계시는 네. 연락처는 어딘지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또 그 부모님들하고 직접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30년 전에 입양을 보냈던 아드님이 또 따님이 그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네.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만나면 또 상봉을 그러니까 주선해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이런 역할도 저희가 합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수십 년 전 자료를 가지고 이 뿌리 찾기를 도와주는 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입양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네. 현재 미국 대통령 오바마, 네, 네. 또 예전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작고 했습니다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미국에서 네네. 다 입양아 출신이더라고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입양아들이 앞으로 사회 진출해서 네. 성공인 대열에 낄 수 있을 텐데 네네. 자, 앞으로 입양아들 관련해서 우리가 네. 가야 할 방향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우리 그 국외로 입양된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참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네. 그 사회에 참 큰 보탬이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같은 피줄로서 저도 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또 아픔을 네.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라면서 자기는 얼굴이 노란데 또 엄마 아버지 형제들은 얼굴이 누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자기가 정체가 뭔가 네, 네. 왜 나는 이게 다를까 이런 속에서 많은 상처를 먹고 삽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성공한 분들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은 우리나라 친부모 밑에서 자라야 됩니다. 네, 네. 이것이 1993년에 국제 입양 아동 협약이 있는데 네, 헤이그 네. 협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거기에서도 우선적으로는 부모에게 양육돼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그 새로운 부모를 맞아서 네. 대한민국에서 자라게끔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최우 생각을 네. 해야 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뭐 부모에게서 자라지 못한다 해도 네, 네. 자국 같은 문화권 내에서 자란다면 네, 말씀하신 성장기 고민들은 덜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래서 이 인디언 속담을 보니까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참 이게 현명한 속담 같은데 결국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입양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해야 될 공동체의 책무 아닐까요? 뭐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낳은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은 네. 당연히 우리 국가가 공동으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네. 해야 되겠죠. 네.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그 아이들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게끔 네. 적어도 그 자식을 낳은 엄마나 아빠가 돈이 없어서 이 아이를 내가 못 기르겠다 하는 그런 네. 거는 없도록 우리 사회가 해야 됩니다. 네. 또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멀어질수록 불행하다. 아하. 그렇군요. 가정에서 네. 가까워질수록 행복하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까울수록 사실은 정부 돈도 안 들어갑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중앙입양원 신원항 원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